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이 주말, 휴일 이럴 때 날씨가 좋으면은, 나들이 하기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그렇죠. 일단은 뭐 분위기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이렇게 휴일 잘 즐기시고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튬 관련 종목들 준비됐고요. 유상증자 종목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지앤원 에너지, 어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왔어요. 지앤원 에너지. 그 다음에 성신양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대성창투, 코스나인, 이 종목들은 유상증자가 나온 종목들인데, 셀바스 AI하고 대성창투는 지금 시간의 하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코스나인은 일단 뭐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규모도 좀 작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수익 잘 났어요, 그죠? 네,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이 리튬이잖아요, 리튬. 2차전지 쪽 그 에너지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리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철강 섹터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부양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특히 2차전지가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분위기가 막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튬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들어가 있는 것들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본다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추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우리도 24만원 정도부터 매수해가지고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추세가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그냥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오버슈팅한 거 있죠? 이 오버슈팅한 부분만 조금 줄여주면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40만원 진행될 때요. 요때 비중 많으신 분들 이 시조 좀 줄여라. 왜?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40만원대에서 왜 팔았느냐? 40만원대 보시면은 매물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가져갈 것은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40만원을 이번에는 돌파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반드시 넘어가야 될 거니까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추세는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추세입니다. 이평선의 이격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요. 살짝 벌어지니까 바로 들어가고 또 메꿔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횡보 아니면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35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35만원, 34만원 요 정도요. 그 정도 내려오면은 한 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 가격보다 좀 떠 있고요. 그냥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려가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보인다거나 예상이 된다고 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좀 많다, 부담이 된다 싶을 때 조금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전략이고요. 나는 괜찮은 전략이야 그러면은 괜찮은 비중이야 그러면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가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숙제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2017년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넘어가기 좀 어려운 구간이겠습니다만 최근에 형성된 2013년 즉 10년 내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그런 어떤 신고가 흐름을 이번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추세를 크게 그어보면은 좀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만 형성돼서 목표 가격이 나오면 55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지켜보고요. 55만원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큰 상승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만원부터 매수했으면은 50만원 넘어가면서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가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때 많이 가면 한 40% 정도 요 정도 라인 때의 그런 목표 주가를 생각하면서 보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 홀딩 관점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매수는 35만원 또는 그 아래쪽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앤원 에너지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주목 아니겠습니까? 네, 주목된 거. 어제는 이제 엔투텍이었죠, 엔투텍이 지금 그 소금호수 인수 추진하는 부분 때문에 이 지앤원 에너지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원래 그놈이 더 잘 가는 거죠. 원래 이놈이 더 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뭐 그 인수 자금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지금 IR
IRA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 왜냐면 리튬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리튬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일단은 미국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나라 것보다 자기네 나라 거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지에넌 에너지가 미국 그레이트 솔트호에서 리튬 직접 추출 방식의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금 2만원까지 넘어가 버렸네. 이것도 뭐 순식간에 뭐 한 10배 올랐죠? 네. 뭐, 세게 가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배 올라버렸는데, 이 리튬 관련 이슈가 나왔던 그 3월달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꺾이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근데 꺾이더라도요, 그쪽, 지금 막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만 나타나지, 다른 쪽으로는 지금, 괜찮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워낙 세가 강하니까. 지금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달랐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구간인데, 이런 것들은 단기에 너무 치고 올라가죠. 왜냐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게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7,000억, 8,000억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막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고평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죠. 뭐 아무리 대단한 게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주가에 반영해 버리면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고 딱지가 붙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가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투텍도 경고 딱지 붙었던가요? 엔투텍이었던가요? 어제? 하여튼 간에 이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요, 추가적으로 위험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그러니까, 주의, 경고, 위험의 세 단계인데, 위험까지 찍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매매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걸로 권장해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준 라인대가 몸통 절반 정도 깎으면 되겠죠. 네. 17,500원 기준 라인 정해놓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 위험까지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조만간 조정을 세게 받기 때문에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까지는 일단은 네. 뭐 좀 따라간다 치더라도요, 위험 딱지가 붙으면 이제는 탈출할 계획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홀딩만,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신양회 갈게요. 성신양회, 갑자기 웬 성신양회? 리튬하고 성신양회 관련이 있었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충북 단양에 리튬 광산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신양회가 충북 단양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충북 단양에 리튬 광산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와, 괜찮은데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주가가 빵 뛰어버려서, 이게 언제 나왔던 얘기냐면요, 4월 초에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그 전부터 이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시가, 금요일날 나온 공시가요, 우리는 없다. 네, 우리는 없다라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런 관련이 없다. 뭐, 리튬 사업에 진출할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리튬 때문에 기대를 모았던 그런 상황들이 그냥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리튬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은 다시 되돌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떨어진 게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리튬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9,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 아마 만원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추가 하락을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은 뭐 리튬 사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리튬이 있는지 조사한 바도 없고, 혹시라도 리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업화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려서, 이렇게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 이후에 뭐 다시 조사가 들어가서 진짜 뭐 경제성이 있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돌아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은 일단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면 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쪽이니까 뭐
재건축이나 이런 쪽 나와야 되는데 그쪽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건설,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쪽 좀 답답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그냥 리튬 하나로 보고 갔는데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만약에 이게 하락이 9,500원, 막 9,000원대 초반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한 10% 정도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일단은 리튬 때문에 올라간 건 다 빠진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별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반등이 세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좀 안타깝지만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유상증자 정보 넘어가 볼까요? 네, 셀바스 AI. 셀바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시간에서 지금 하한가가 떨어졌어요. 이런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물론 에코프로와는 좀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세가 진행되면서 가다가 데드크로스가 발생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매도를 일단 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주가 뛰어 올려놓고 나서 지금 유상증자를 788억을 한대요. 물론 이제 788억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얘가 이런 뭐 새로운 어떤 신사업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지금 필요한 게 뭐였냐?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완전히 네, 이거는 이거는 내일 주가 하락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한 10% 이상은 기본 떨어져 시작할 거예요. 한 13, 4%, 15%? 네, 그 정도 기본 떨어져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61선 밑에, 즉, 22,000원 아래쪽까지는 일단 예상을, 글쎄, 뭐라고 딱 하긴 좀 그런데 이거는 낙폭이 제법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 자금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괘씸죄가 적용돼요. 왜냐면 주가를 띄어 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때린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사전에 미리 몰랐을 리가 없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뭐 3월 달에 보면은 뭐 로봇 사업 추진한다 뭐 이런 거 로봇 관련주로 해서 올랐어. 막 그다음에 뭐 챗 GPT에서 뭐 어쨌어 뭐 그래서 갑자기 막 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건데 주가 올려놓고 나서 뭐 사채 발행하는 애들이랑 유상증자하는 애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죠. 설마 이거 몰랐겠어? 근데 주주들 여기서 바글바글 할 때 그냥 갖다 때려버리는 거고 기관들은 이미 올라갈 때 외국인들 올라갈 때 다 팔아치우는 거고 또 개인들만 남아가지고 네 회사에 또 돈 보태주는 상황이 좀 되겠네요. 요거는 어떻게 뭐 답이 없어요. 요거는 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든 네 도망쳐서 빠져나오신 것이 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하겠어요. 네. 자,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고점에 매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빨리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창조 볼게요. 대성창조는 제가 예전에 진짜 기가 막힌 자리에서 한번 팔아먹어서 여기였지? 네, 여기였나요? 네, 여기 5,000원. 네, 이거 뭐 수익 많이 내고 팔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는 듯 하면서 움직이 좀 괜찮은 것도 같았거든요. 갑자기 240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와, 240억 규모. 240억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시총이 960억인데 240억이면은 한 4분의 1쯤 되는 건가요? 와.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근데 요거는 그래도 운영자금이 아니라 타 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먹는 정도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한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봤었던 셀바스 AI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건 한 10% 정도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한 2,000원대 정도에서는 2,000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모릅니다. 근데 유상증자라는 것은요 단기간에 좀 악재가 되는 부분인데 얘는 주가가 뛰어오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또 뭐 운영자금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 유상증자가 셀바스 AI보다는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올려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악질적인 거는 네 장 종료 후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면서 저런 것도 있죠. 이게 작년에 이제 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이제 투자를 하네, 뭐 펀드를 조성하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메타버스 다들 철수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메타, 페이스북이 이름 바꿨었잖아요. 메타로. 근데 걔네도 철수하는 입장인데, 이것도 뭐 물론 언젠가는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지만은, 요거 당장은 시기상조 좀 이렇게 금액도 좀 많이 했던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일단은 내일은 상황을 좀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AI보다는 셀바스보다는 좀 나은 유상증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뭐 매수나 이런 거 안 하시겠죠? 갖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지켜지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얻어맞고 시작하는 거라 이거는 유상증자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이제 차츰 보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고 시작하는 거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유지만 일단 좀 되면 그래도 조금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나은 유상증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9도 한번 볼게요. 코스9. 요것도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거의 저거 없습니다. 뭐 그냥 거의 충격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자체가 지금, 네, 존립에 대한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유보율도 없고, 부채비율도 높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네,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인데요. 네. 그러면은 우리 종목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네, 기업 분석을 한번 봐봅시다. 네, 코스9, 이제 코스9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은 기업 내용이 지금 바이오 라인 밸류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요. NSN이 지금 네, 5% 정도 갖고 있네요. 그 정도고 지금 실적이 계속 적자죠. 네, 분기도 계속 적자, 연간 적자. 자본이 지금 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자산 총계도 얼마 되지 않아요. 유보율도 없고요. 뭐 이거는 네, 기업 자체를 뭐 어떻게 뭐 하기가 뭐 있나요? 이거 화장품 업체 아웃소싱? 화장품이 이제 전체 매출이다. 화장품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장품 회사였어요. 코스9이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또 살짝 기대를 해볼 만도 하긴 한데, 그죠? 추세를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만 기다려봤을 것 같은데, 지난번 사드 보복 이후에 그 전부터 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로 계속 네,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거래 정지 이후에 지금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유상증자가 10억 정도 나옵니다. 10억 규모래요. 근데 운영자금이래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거 하죠. 네, 운영자금 10억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3자 배정 유상증자라서 뭐 그나마 뭐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삥을 뜯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발행 가격이 838원이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네, 그 정도라서 글쎄요. 3자 배정이니까 뭐 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죠. 일단 넘어갔잖아요. 전부 다. 네, 이제 뭐 상황들은 전부 다 넘어가서 그래서 유상증자 이외에는 뭐 다른 건 괜찮은 모습이고 네. 뭐 아무튼 이제 그 상장 실질 심사 이후에 그래도 살아난 기업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여전히 뭐,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평선이 좀 모이고 있는 데다가, 그래도 당장, 네, 10억이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제3자 유상증자라서 주주들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는 뭐 신규 매수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흐름 자체가 뭐 매수를 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요. 일단 뭐 살아있는 게 좀 용할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은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매수하지 않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이슈가 좀 된다거나 좀 다른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긴 한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계속 저항이 있고요. 신규 매수에서 좋은 결과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유상증자 있는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씩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도 하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뭐 지금 이건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유상증자가 부담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요. 네, 포스코 홀딩스와 GN1 에너지, 성신양회, 그 다음에 셀바스 AI, 대성창2, 코스9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얘기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요. 점점 우울해지더니, 네, 코스는 오니까, 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거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방송을 끝내고 밖에 나가서 좋은 날씨 속에서 꽃길 가시고 노시면 되겠습니다. 아, 종목을 잘못 골랐나봐요. 종목이, 네, 점점 우울해지는 그런 걸로 마무리됐네요. 자, 아무쪼록, 네, 대응들 잘 하시기 바라고요. 네,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